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든 그 학회 발표가 그렇듯이 항상 시간은 이 원고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개인적인 앞에 부분 얘기를 간략하게 좀 줄이고 뒤에 조금 더 무거운 얘기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에 관한 자기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그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 언택트 시대의 기독교 예술과 문화, 오늘 전체 컨퍼런스 포럼의 주제를 한번 잡아봤고요. 첫 번째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간단한 자기소개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통영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나폴리라고 부르는데요. 점점 이 섬이 많은 그 통영에서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때 저에게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실눈을 뜨게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돌아보면 그 이후로 자연에 대한 또 아름다움에 대한 이런 향수 그런 것들이 늘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의 역사란 또 사회적인 또 그런 큰 역사의 흐름과 무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의 삶을 돌아보면은 또 저의 사춘기를 통해서 아름다움에 대한 퇴보의 역사가 또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가족들이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요. 지금 우연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서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삼선교, 서울 삼선교라고 하는 곳에서 자리를 잡게 됐는데 저에게는 낯설고 또 그 당시에 서울은 지금도 많이 그렇습니다만은 회색빛 도시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적응하고 생활하고 꾸려가기 여념이 없는 그런 가족들 틈바구니에서 제가 자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돌아보면 그 시기는 저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이라 할 만한 것이 많지 않았다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때에도 참 감사한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이제 이 해화동 성당의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지나다 보면은 감사하게도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열고 들어가서 어두운 공간 속에 앉아서 무엇인가 도시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조용하고 아늑하고 편안한 종교적 공간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조금 더 가면은 또 대학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로의 마로니에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뭐 데미안을 읽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그 예술 관련된 사무실 또 갤러리 이런 것들을 기웃거리면서 또 그 아름다움의 그런 피난처를 또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역시 아름다움에 관한 그런 감각이나 의식이 자라지 못했던 시기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신학이라고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면서 역시 또 이 아름다움과 더 많이 멀어졌지 않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런 여기 사진에 장의자로 표현되는 것처럼 그 개신교 가톨릭으로부터 당시 가톨릭의 부패와 그런 타락으로부터 뛰쳐나온 이제 개신교의 그런 미술에 대한 예술에 대한 그런 관점이 매우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나는 수단이고 또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미술에 대한 혐오감, 거부감 이런 것들이 결국 개신교 신학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멋없는 그래도 여기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 장의자로 그리고 강단 하나 모든 것이 절제된 오늘 이 공간도 좀 그렇게 여기는 갤러리라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신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있는 신학이다라는 생각하게 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런 책임과 또 그런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포럼에 참여하면서 좀 지적인 회심을 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좀
기독교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변증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이제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는 이 시대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로 대표되는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의 그 예술,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라고 하는 어려운 질문을 한번 개인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대략 5가지 정도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어쨌든 자본주의의 일부로서 아름다움과 예술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에 관한 이 시대의 모습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데요.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이 시대를 규정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시대 정신은 아마 자본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본주의는 철학도 아니고 자본주의는 문화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물적인 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아름다움과 예술을 먼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도 결국 자본주의 발전이 가져온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예술과 문화를 꽃피우게 하는 정신적인 또 물적인 토대가 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그 르네상스 시대가 그 당시에 자본가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또한 해를 끼치기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본주의는 그 숨겨진 유물론적인 사고방식,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사이클을 통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자연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예술 자체를 고도로 또 상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미와 예술에 관한 우리의 관념을 이제 왜곡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 작품은 종종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본가들이 자신을 과시하는, 사실 그렇게 보면은 메디치 가문부터 시작해서 항상 예술가들의 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자본가들의 자기 장식과 또 자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단으로 전락된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백남준 씨의 예술을 잘 모르지만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씨가 한번 인터뷰한 걸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제 진선미의 시대는 가고 새로움이 지배하는 시대가, 새로움이 기준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의 예술이 그렇죠. 그분이 새로운 미디어를 선택하고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예술가가 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본주의의 속성,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상품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그런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예술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가장 분개하고 비판한 사람이 철학자 중에 이제 하이데거를 들 수 있는데요. 마르틴 하이데거는 그분 자신이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예술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많이 이제 비판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예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인공지능의 예술에 관한 이해를 우리에게 강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크게 보면은 결국 4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바이오테크놀로지거든요. 생물학적인 발전인데, 기술 발전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유전자 변형이라든지 이런 유전자 재조합이라든지 이런 기술로 인해서 이미 미래학자들은 조만간에 실험실에서 유출된 이런 유전자 조작 바이러스가 인류를 다 죽일 수도 있다, 멸종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거든요. 그 결과물이 지금 하나의 예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4차 산업혁명이 이 시대의 예술, 아름다움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의 발전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예술을 어떻게 인식하고 정의할 것인가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물어봤어요. 구글 어시스턴트에다가 네? 오케이 구글 뭐 이렇게 하나요? 해가지고 아름다움이 뭐야? 예술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얘가 자기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물어다 주는 것을 보고 아직은 멀었구나 안심을 했는데요. 조만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의 특이점, 자율적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가 되면 그때는 이제 인공지능이 나름대로 아름다움과 예술을 규정하게 될 것이고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미학적인 관점, 예술에 대한 관점이 이제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리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언택트 사회라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끌고 온 이 언택트 사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사실 많은 미래학자들은 언택트 사회가 이미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초연결 사회, 소위 말하는 하이퍼 커넥티비티 사회가 오면 어차피 우리 인간은 언택트 사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일찍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택트 생활 양식은 우리에게 어떠한 예술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줄 것인가? 저는 피상적으로나마 짚어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점점 개인주의적이고 주관적인 인식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성이나 관계성이 약화되어지면서 아름다움도 그것과는 무관한 개인의 어떤 관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디어가 보여주는 인공적이고 순간적이고 표면적인 아름다움들이 지배적이 될 것이다. 미디어의 그런 영향,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또 그리고 인공지능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고 많은 예술이 인공지능과의 협업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시각예술이 더 주도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비인간화, 파편화 그리고 감각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술의 주된 경향도 이처럼 파편화되고 비인간화되는 경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 번째로 현재 상태의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됨으로써 우리는 아름다움을 생각할 여유를 잃게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또한 해봅니다. 지금 제가 원고를 뭐 다 이렇게 읽을 수가 없어서 요약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자본주의, 현재 형태의 자본주의의 효용이, 수명이 다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중심으로. 그죠? 지금 이런 산업, 사회 중심의 또 금융, 경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지금 근본에서부터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어떤 화폐, 전 세계적인 화폐의 개혁이라든지 또 금융의 재편 그리고 경제 구조의 재편 이것들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거든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적어도 50% 이상의 직업군이 변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그때가 되면은 모두가 힘든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전환기에 그렇게 되면은 아름다움이 자리 잡고 아름다움을 생각할 여유를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 예술이 설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포스트모던주의가 해방시킨 감성조차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또 4차 산업혁명은 증발시켜버리지 않겠나. 이 포스트모던주의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뭐 힘든 것들도 줬지만 좋은 점이 있었다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또한 감성주의의 어떤 부흥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그 연장선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결국은 우리가 그 감성마저도 증발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그 엘빈 토플러가 언젠가 그렇게 쓴 적이 있어요. 전자신호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많은 장비들이 있는데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우리 인간의 이 신경 전달 이 속도는요 화학적인 속도거든요. 우리가 이 뇌에서 뉴런이 팍 이렇게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면서 전달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경이 그 전자신호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경을 다 태워먹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아름다움의 감각도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의 영역도
함께 증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이 시대, 앞으로의 시대에 예술의 미션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너무 큰 주제라서 제가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아닌데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본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첫째는 예술의 회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본주의화 되고 비인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름다움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술이 더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는 이 과학기술 시대에 과학기술에 함몰된 예술의 본질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인용했던 하이데거는 예술은 존재의 진리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본과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시대는 존재를 상실한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서 세계 내에 있는 모든 걸 계산하고 이용하고 지배함으로써 안정감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존재의 참된 의미는 숨겨지고 모든 관계성은 왜곡되고 그리고 불안이 가중된다는 것이 하이데거의 진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불안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데거 연구가 박찬국 교수님이 잘 지적하는 것처럼 하이데거가 강조하는 예술은 작품 속에서 진리가 드러나야 된다, 존재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시대가 상실하고 있는 것들, 인간적인 삶의 양식들을 회복하는 그런 예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화된 세계, 자본화된 세계, 소외된 세계를 고발하고 자연과 대지와 깊이 연관된 세계, 존재가 드러나는 세계,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경이로움과 감사가 있는 조화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치유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루블레프가 그린 신 교수님 이게 몇 세기인지 제가 감이 안 오는데요. 어쨌든 이 세 천사의 그림이 생각납니다. 이 그림에 보면 아브라함을 방문한 이 세 천사가 함께 앉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시선을 보내주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마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시대에 예술은 인간의 영성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깔고 있는 관점은 우리가 다 느끼고 있듯이 유물론적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그 분석적인 기능에서 판단하고 또 시뮬레이션하는 인공지능의 개발을 통해서 인간의 기능을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창의성이나 감성의 영역은 인간의 고유의 영역이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창의적이다라는 것을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인공지능의 감성이 어쩌면 인간의 상처받은 우리 주위에 있는 인간들의 감성보다 훨씬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그 따뜻한 한마디가 오히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감성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인간의 본질적인 것, 인공지능과 구별되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남아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인간론의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의 대답은 아마도 틀림없이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기도문,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언어의 나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도문은 어딘가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인공지능이 큰 소리 칠 수 없는 영역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너의 창조주는 누구냐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창조주는 우리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과학자들도 인간의 기원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를 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창조주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영적인 아름다움, 이것을 드러내는 예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 역사에서 어거스틴이나 또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세 기독교 미술을 잘은 모릅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끔 읽었던 미술의 역사를 보면은 중세 미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 안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창이 되어주는
그러한 역할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세 미술 같은 경우 보면은 어떤 고대 그리스나 혹은 르네상스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건강한 인간미, 또 아프리카 미술이 보여주는 건강한 어떤 야생적인 인간미, 자연미 이런 것들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그런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미술이 추구한 것은 시각 예술, 보이는 것들의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였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미술은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고 아름다움이 상실되고 이제 인간마저 상실된 추함만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서울의 한 귀퉁이에 던져진 어린 소년에게 해화동 성당의 그 어둠과 걸러진 빛이 아름다움의 피난처가 되어 주었던 말입니다. 저의 두서없는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